아마 이재용 아나운서님도 이 질환을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비염입니다. 아, 비염이요? 비염은 뭐 그냥 코 막히고 콧물 나는 거 아닌가?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괜찮아지던데 그게 네. 만성염증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코점막은 외부와 직접 뚫려서 맞닿아 있어서 염증 매개체와 바로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완전한 치료가 사실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이제 비염이 전신 염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염이 단순한 코 질환이 아니라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전신 질환으로 번질 수 있는 시작점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아, 비염이 만성염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봤는데 어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잠자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코를 골게 되더라고요. 아우. 입을 벌리고 자니까 목이랑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면 소금물로 코 세척부터 하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좀 나아집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지나면 또 똑같아지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새벽에 21시던데 아, 목이 너무 아프다. 여기 너무 아파? 아이고 그럼 가서 핸드폰 놓고 가서 화장실 가서 엄마가 소금물 저기 타놨으니까 코 좀 깨끗이 씻어. 아드님도 비염이 증상이 그 엄마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네, 아들은 절 닮았는지 어릴 때부터 비염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좀 더 갖고 와야 되겠다. 외출하시려나 본데 근데 뭘 이렇게 챙기는 게 많습니다. 잠깐 나가더라도요. 휴지, 물티슈, 그다음에 손수건 이렇게는 필수로 챙겨서 나가네요. 나가서 아무 휴지를 쓰면은요. 먼지 때문에 코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우, 잠깐만요. 얼마 쓰면. 레이 같은 거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잠옷 같은 게 좀 낡은 거 같길래 새로 사볼까 싶어서 보러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공기가 다르니까 또 안 좋으실 거예요. 몰라. 저런 옷가게 같은 곳은 뭐 어쩔 수 없이 먼지가 좀 많죠. 그러니까요. 약을 먹고 온다는 게 깜빡 잊지 뭐예요. 사장님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힘들어. 힘들어. 두통도 심하신가요? 하루 종일 이렇게 코도 풀고 그러니까 두통도 늘 달고 살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요즘 그렇거든요. 결국 약을 드시네요. 비염약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두통약도 같이 먹어요.
이게 일상이라니까요. 식사하시려고요? 네, 간단하게 김치찌개 끓이려고요. 요리할 때마다 저렇게 재채기 많이 하고 이러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매운 양념하거나 재료 손질하거나 하면은 눈물, 콧물 때문에 진이 빠지더라고요. 아이고야. 아주 코를 막아버리셨어요. 볼까? 콧물이 줄줄 나니까요. 그냥 막아버렸어요. 아들, 간 좀 봐줘봐. 제가 맨날 코 막혀 있고 콧물이 나고 이러니까요. 요리할 때 간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코가 막혀가지고 맛이 안 느껴지네. 그래요? 어떻게 하냐? 그냥 먹자. 그냥 먹자. 예? 그냥 먹어. 아드님도 도움이 안 되네요. 한절기라 아들도 비염이 심해져서요. 맛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 보이세요. 하도 코를 푸니까요. 코 밑이 맨날 헐어 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왕용희님의 이야기를 함께 네, 보셨는데요. 아유. 지긋지긋한 비염 때문에 일상이 너무너무 고단해 아, 보이셨는데 진짜 지긋지긋하죠. 벌써 3, 4년째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신 거면 이미 만성 비염 상태인 거죠. 네, 이 왕용희님의 코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코 안쪽 점막이 부어 올라서 완전히 막혔더라고요. 거기다가 진득진득한 점액질로 가득 차 있는 상태셨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비염 조절 평가 검사에서도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운 전형적인 만성 비염 상태인 겁니다. 저희는 지금도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만성 비염 환자들은 평소에 호흡 자체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이 안 가네요. 아, 그럼요. 사실 만성 비염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또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잘 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요, 산소가 제대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코 점막에서는요, 상당히 혈관이 많기 때문에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혈관을 급격히 확장을 시키면서 산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거든요. 네. 근데 입으로 그냥 숨을 마시면 뭐 공기가 들어가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 공기가 그냥 폐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실은 생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 흡수가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 구강호흡을 하는 323명을 대상으로 산소 포화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약 65%가 상대적으로 코로 숨 쉬는 게에 비해서 저산소증을 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강호흡으로 체내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세포가 있는데 바로 면역세포예요. 이 면역세포의 연료가 산소이기 때문인데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백혈구의 활동이 저하되고 염증에 대한 회복력도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염 때문에 산소를 충분히 흡입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염증이 다시 악화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입으로 숨을 쉬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염증까지 심해질 수가 있다. 이게 진짜 걱정이 되는데 그때 입으로 숨 쉬면 노폐물을 직접 먹는 것도 문제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그 과정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호흡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코에서 심각한 염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 3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바로 폐,
뇌, 그리고 심장입니다. 지금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두통이 오셨잖아요. 두통이 오다가 뇌졸중까지도 갈 수 있고요. 실제로 비염 환자는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도 잘못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실제 심정지 발생 위험까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컥컥하다가 다시들 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더 무서운 건 꼭 무호흡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비염, 코에 생긴 염증 자체만으로도 그 심근경색, 심장이 멎는 그 발생 위험이 최대 45%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6년간 그 만성 비염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급성 심근경색 발생률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대조군 1000명 중에 5.09명 정도에서 심근경색이 보통 발생하는 데 비해서 만성 비염, 그러니까 코에 계속 염증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무려 거의 2배죠. 8.49명이 그 심근경색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십니다.